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중국의 암울한 경제 상황. 2. 서해에 대한 불합리한 야망. 중국은 분단을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은 영원한 중진국이거나 분열국가로 가는 것이 필연입니다. 소위 시황제에게 국가의 위태로움을 경고하거나 항변과 주장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깨어있는 지식인이 없습니다. 중공에서 극빈층이 많은 중서부 내륙에서 반정부 시위가 폭력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반작용으로 해안가에 잘 사는 동네도 가진 걸 지키기 위해 독립하려고 할 수 있다. 부유한 동네의 돈과 그 지방 주둔군이 눈을 맞추는 경우 분리 독립운동이 폭력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생각보다 깊어지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련 연방의 국가로 러시아와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의 15개 국가로 나뉘었고, 20세기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던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소련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엄청난 국방비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절 양국은 서로의 첨단 과학기술을 경쟁하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우주 개발과 동시에 전투기 미사일 개발부터 항공모함 운용까지 막대한 군비 경쟁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면서 달러 패권을 쥐고 있기에 누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과학기술과 군사력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이것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에 소련은 결국 쇠퇴하고 붕괴되는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무리한 군비 확장으로 인해 과거 소련과 비슷한 결말로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20은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의 국가적 역량이 모두 투입된 기체입니다. 개발 기간만 20년이 넘어가며 연구개발 비용에 들인 돈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수십조 원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 전투기 기술력의 모체는 소련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젠20 또한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와 상용화 단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제트 엔진에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특성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엔진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감출 수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빠른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마력을 요구합니다. 해당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현재까지 강력한 출력과 동시에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술은 오직 미국만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구형의 스텔스 전투기에 러시아제 수입 엔진을 장착해왔지만 최근엔 자국의 기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자화자찬하더니 국산화한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대만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중국은 군용 전투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자국산 엔진 개발과 동시에 전투기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도했습니다. 젠20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청두항공 측은 높은 생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투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두항공 측은 사상 최대 규모 생산량이 정확하게 몇 대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젠15, 젠16부터 2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 등 다양한 기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모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 굴기에 중국 내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각종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을 만들고 생산할 수는 있지만
수십 년씩 운영할 능력과 자본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첨단 전략 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천문학적인 군사 비용이 들어가며 막대한 군사 비용을 감당할 만큼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는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에서 5%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국 부동산 거품 문제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문제 등이 중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헝다그룹 재무 불이행 문제가 불거지며 중국의 건설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미래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어둡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은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국가가 안정권에 오른 뒤에 저출산 현상이 찾아와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이제 막 먹고 살기 시작한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3만 2천 달러와 매우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1만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이 벌써부터 저출산 기조와 경제 침체가 찾아온다면 앞으로 성장 동력은 전혀 없고 국가적인 지출만 크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부 언론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다고 매우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 비교 대상을 한국과 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중국과 다르게 부자인 상태로 늙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 일본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빠른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정부에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자녀 출산 제한을 두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더 바칠 만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기에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위기이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첨단 전략 자산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며 국가 경제가 침체되는 현재의 분위기로는 향후 몇 년 안에 군사 비용으로 국가 예산을 너무 많이 소진하여 군사 파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도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국가가 파산한 결과가 있듯이 중국도 지금처럼 막대한 군사력을 갖춰간다면 몇 년 뒤 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군사력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경제력을 이용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와 에너지를 총괄하는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며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현실화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매우 격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 외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경제협정을 넘어선 새로운 지역경제협정을 구상하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냈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CPTPP의 회원국들 대부분이 초창기 가입 멤버이면서 미국이 창설을 주도한 경제협정입니다. CPTPP 회원국들은 대부분 세계 최대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 가입해온 만큼 미국이 주도로 새로운 경제협정을 만든다면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보다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만에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맹국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등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배터리, 소재와 히토류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레임워크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국가 전략 물자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끼리만 공급망을 공유하는 브랜드 쇼어링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자신과 동맹국 위주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상하면서 차세대 기술 패권에서 중국이 완전히 소외되도록 하는 작전을 구상 중입니다. 중국이 자국 근처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지난해 서해에서만 수십 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고 각종 초계기와 상륙함 호위함들도 서해를 제 집 안방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인 현무 4계열의 미사일을 개량하여 중국의 크고 둔한 항공모함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위성 발전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중국의 느린 항모전단의 포착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정확한 탐지 능력과 추적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자랑이던 항모전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군사력에 큰 돈을 쓴다면 앞으로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가가 분열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 중입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초창기에는 순조롭게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고 성장 동력마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자신만의 첨단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타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오던 중국이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리가 전무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중국의 첨단 기술을 적극 제재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이 발전된 첨단 산업을 보여주기란 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도 중국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우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용평가사들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예고하고 이런 추세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달라진 중국 경제에 맞춰 한국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중국 경제가 혁신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저출산 문제부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무리해서 군사적 팽창을 노리다가 국가 파산은 물론 분열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